내란 공범 도피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일 조사할 예정이고 한덕수 재판부는 11월 중에 뭐 재판을 마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란 공범 도피하고 있는 상황 이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막판에 아주 정광석화처럼 처리한 게 뭐냐면 이 기재부의 예산실장 김동일 예산실장을 전례 없이 ADB로 파견 보낸 거예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전 파견자를 불러들이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동일 예산실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예산실장을 했어요. 통상 예산실장 1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년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재부 관계자들한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입맛에 다 맞춰줬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에 특히 김건희 예산 다 예산실에서 다 하는 겁니다. 예산실에서. 그러면 최상목은 자신이 내란에 관여한 건 지난번에 이제 드러났죠. 뭐 문서를 못 봤다 그랬지만 문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농단 특히 예산으로 국정농단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실장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최상목의 오른팔 왼팔이 김동일과 신중범인데 김동일이 예산실장을 3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 이제 다 돈세탁 해준 거예요. 해줬다. 그래서 저는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을 왜 기재부가 도피시켰냐 이거예요. 처음에 기재부가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납니다. 뭐 보냈지만 임기가 남아 있어서 안 된다. 제가 과거에 파견자 전체를 다 봤더니 임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또 하나 본인이 알아서 공모에 참여해서 간 거다. 다 찾아봤어요. 과거 한 20년 가까이 기재부 파견자는 귀국하면 바로 그 다음날 기재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역대 예산실장이 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리예요. 그럼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더더군다나 명예퇴직까지 시켜줬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받잖아요.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퇴직이 불어됩니다. 그리고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공무원 연금이 날아갑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단순 퇴직을 시켜준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명예퇴직을 시켜줬어요. 명예퇴직 수당으로 2억 가까운 돈을 챙겨줘서 해외 도피처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너네들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예산 다 깎았죠. 부자 감세한 다음에. 바닥은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어요. 그 서민들 관련된 정책 파트에서 일하던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실직한 사람들도 전국에 수천 수만이에요. 이런 일을 저지른 핵심 당사자들이 부역자들인데 사실은 최상목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도피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결국 수사를 하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냐, 김건희냐 최상목이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질의한 이후에 계속 드러나잖아요. 캄보디아 그 김건희 ODA 예산 국조실하고 협의해야 되고 소관부처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기재부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처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산실장이에요. 그럼 당장 소환해야 됩니다. 당장 소환해서 바로 수사 들어가서 어쨌든지 간에 최상목이 어디까지 개입했고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가장 아끼던 기재부 관료 우리 예산실장 3년 동안 예산실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중범은 박근혜 국정농단 있을 때 최상목도 그때 기재부의 보호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미르재단 연루 의혹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행정관이었어요. 최상목 바로 밑에.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 밑에 최상목이 가장 아끼는 자기 후배죠. 행정관을 하다가 둘이 같이 도피합니다. 최상목은 필리핀으로, 그 다음에 이 신중범은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느냐, 미국의 보수 인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민주정부 욕하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딱 되니까 금의 환영해서 다시 고위직으로 갑니다. 고위직으로.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로 가고 경제금융비서관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요. 마지막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국정농단 내란에서 예산 파트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누가 총괄했느냐? 바로 최상목을 필두로 해서 신중범과 김동일인 겁니다. 그럼 신중범, 김동일을 수사해야 최상목이 어디까지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 여기도 바로 지금 싱가포르로 지금 파견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기재부는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공모해서 갔대요. 공모를 낸 적이 없어요. 기재부 자리거든요. 이거 이상하니까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간과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에요. 예. 기재부 예. 차원의 문제점들, 네.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예? 가만히 놔두면 안 되냐면요. 제가 이 얘기할게요. 예. 그럼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는 어떻게 움직였냐? 문재인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아주 유명했죠. 이정도 비서관. 네. 기재부 복귀하겠다라 그랬어요. 그분은 내란 세력도 아니잖아요. 문정부가 뭐 내란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렇죠. 복귀를 계속 안 시키다가 복귀시켜서 6개월 만에 결국 자릅니다. 이게 기재부의 행태예요. 심지어 기재부 내에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민주당 정부에서 정책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또는 청와대 파견자였던 이유로 집요하게 괴롭혀서 자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갑자기 내란을 일으킨 정부면 그런 잣대를 동일하게 하면 더 강화하게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쪽의 사람들은 다 도피시키고 은폐시켜 주잖아요. 기재부 차원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 기재부가 인사 적체가 다른 부처보다 심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요번에 내란에 동조했던 애들 다 잘리겠지. 네. 그러고 나면은 자기들한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해외 좋은 자리 파견 나갈 기회가 오겠지. 네. 그렇습니다. 내란에 관여 안 했던 공직자들은요. 놀랍게도 내란에 관여 안 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놀고 있고 내란의 핵심으로 부역자로 되는 사람들이 네. ADB 누구나 가길 원하는 자리예요. 거기 가고 압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도 그냥 과장급에서 국장 초임 정도가 갔다 오는 자리인데 네. 연봉 30만 불 이상에다가 주택서부터 다 보장받고 애들 데리고 나서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이러다 오는 자리를 내란 부역자들을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지금 기재부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뭐 국방부 인사나 뭐 경찰 인사 여러모로 예. 내란과 관련된 인사 어떻게 승진 예. 인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해서 예. 바로잡힌 부분도 있고 한데 예. 기재부는 아예 생각 못했네요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기재부를 돈이 항상 배우죠.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결국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태도를 보이면 나중에 정관 예우 받으면서 좋은 로펌 가서 다 보상받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러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권에서 시작되는 정부 안에서는 모든 돈을 주무르고 있는 기재부, 네. 여기가 국정농단과 내란 계엄에 어디까지 개입하고 협조하고 부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찾아내야 된다. 예, 그리고 성실한 기재부 공무원들을 올려서 쓰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야 그게 시그널이죠. 인사가 시그널이에요. 젊은 사무관이 보세요. 맞아요. 어떤 걸 보겠어요? 어허. 야, 저기 국민의힘 같은 극우 보수 집단에 충성하면은 어떤 일을 겪어도 좋은 자리 가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누릴 수 있는데, 야, 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일 열심히 뭐 민생 정책 열심히 하면 지켜주지도 않는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확고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지만 국민을 배반한 자는 응징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네요. 이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니까 예. 앞으로도 되고 예, 입법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입법까지. 예, 어떤 국가공무원법 입법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고는 의혹을 받으면 네. 절대 해외 파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임 안 되고요.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대기 발령 상태로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파헤쳐 주길 바란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란 특검에서 열심히 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예. 소환 조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국감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예. 또 법사위 네. 계속해서 국감 이후에도 아마 이제 공방을 벌이고 네. 계속 뭐 일어서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번에 말씀한 나경원 방지법이라든가 예. 아니면 김중식 예. 특검법 예. 이런 것들도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처리가 하실 것 돼야 같아요.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어제 박선원 의원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으니 사실 뭐 그 상설 특검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마약 상설 특검에다가 김충식 특검법 얹어서 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충식이 마약 유입의 통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럼 패키지로 수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검찰에 남겨놓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집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들이 얘기하는 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뭐 능력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죠. 백혜령 경장 얘기했죠. 수사 더 잘해요. 근데 의지의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관행들이 경찰에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이걸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검찰이 완전하게 다 들려나는 것들을 보면 경찰도 긴장합니다.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거고요. 의지는 뭐냐? 국정농단으로 허위 수사, 정치 수사, 조작 수사 이런 거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딱 보여주면 경찰이 야 저러다가 내가 한 방에 가겠구나. 수사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수사가 뭐 떨어진다 뭐 한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다. 공직사회는 인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검찰청이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면서 검찰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못된 짓을 한 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걸 딱 보여주면 경찰 긴장합니다. 그 긴장을 만들어 놓는 게 공직사회를 정부가 우리 권력을 잡았을 때 공직사회를 어찌면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그게 젊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꿈을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디 가서 줄 서고 누구 라인 타고 금고무기 갖다 주고 경찰 안에 그런 거 많아요. 국민의힘의 모 의원 밑에 가서 상납 자주 하면 승진한다. 이런 거 날려버리는 것만 딱 보여주면요. 그 다음에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고 능력을 발휘하면 위로 간다라고 되면 자기 밑에 직원들도 역량 따라가죠. 있는 직원들 챙겨서 갑니다. 그게 저는 검찰 개혁의 시그널. 무슨 얘기냐? 나쁜 짓 하면 국민을 배반하면 완전히 아웃된다. 그거를 제대로 보여준다. 그거 하나만 좀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을 해주시고 바깥에서 뭐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흔들더라도 이거 하나 제대로 해주면 대한민국 몇십 년 동안 공직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직사회가 다시 설 수 있는지, 특히 뭐 검찰 개혁 이후에 경찰의 모습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뀔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원하게 뻥뻥 가슴이 뚫리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최혁진 짱, 여의도 수진님이 혁진님 짱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맞아요. 진짜 최혁진 TV 아까도 구독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최혁진 TV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또 보고 응원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박정호 기자님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퍼뜨려 주셔야 알려주셔야 돼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대한민국 바뀝니다. 지금 저희 띄워드렸습니다. 함께 잘 사는 민생경제 전문가 국회의원 최혁진. 사진 잘 나왔습니다. 최혁진 TV 이렇게 띄워두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좀 모셔서 말씀을 내일 뭐 종합국감이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종합국감 이후에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좀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성적으로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들이 많아서 주로 많이 뭘 보내주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하고 있다. 그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어서 감정적으로는 외롭지 않은데 이제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정보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싶고 깊이 파고 싶은데 당이 좀 있으면은 당의 뭐 연구 기반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또 국정농단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고 돌파해 가겠습니다.